안녕하십니까. 태성이법인의 이경원 회계사입니다. 예,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번에는 외화 예금이 입금될 경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지금 제가 똑바로 보고 있죠? 예, 이걸 눈을 계속 움직인다는 얘기를 좀 많이 들어서 오늘은 한번 최대한 똑바로 쳐다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의자를 잘 이렇게 움직인다는 얘기도 있어가지고요. 네, 잘. 자, 저번 시간에 이제 원화 예금이 입금될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를 좀 얘기를 해봤는데, 그 연장선상으로 외화 예금. 자, 외화 예금이 들어왔습니다. 통장으로 들어왔어요. 자, 일단은 이제 외화 금액을 1000달러가 들어왔는데, 1000달러라고 들어올 수는 없죠? 칠 수는 없죠? 네, 그래서 환산을 이제 해야 됩니다. 네, 기본적인 방법은 사실은 입금되는 시점에 환율로 적용하는 거죠. 근데 이제 우리가 매일매일 전별 처리를 하는 건 아니고 또 뭉쳐서 할 수도 있는데 예, 좀 뭐 사실은 환율이라는 것은 정하면 됩니다.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많이 쓰는 방법이 그 전일만 환율로 환산해서 원화 금액을 픽스시키는 예, 금액이죠. 왜냐하면 지금 시점의 환율을 이제 적용을 하려면 뭐 해도 상관은 없겠지만 증거가 안 남죠. 예, 나중에 이제 이거 환율 뭐야? 예, 어제 12시 30분에 환율입니다. 이렇게 얘기를 할 기는 없잖아요. 그래서 이제 결국 사용할 수 있는 게 좀 남을 수 있는 환율, 전일 말 환율이라든지 뭐 당일 말 환율 뭐 이런 것들을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뭐 사실 금액 이펙트가 크지는 않을 거고 결국 이제 손익으로 이제 계속 어떻게 어떤 금액을 쓰든 될 거기 때문에 좀 회사가 좀 정해서 계속 사용하면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. 자, 그럼 요번도 첨부에 들어와서 전일만 환율이 이제 1000원이에요. 그래서 100만 원. 그래서 차변에 뭐 외화 예금이든 뭐 예금이든 이건 회사마다 뭐 계정 과목이 쓰는 계정 과목이 다르겠죠? 네, 외예금 100만 원. 대변에 매출 채권 100만 원. 네, 이렇게 하면 큰일 나죠? 네, 이게 이제 좀 차이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. 결국 이제 외화다 보니까 수수료가 있을 거고 결국 이제 수수료에 대한 부분은 수수료 비용이라고 좀 처리를 해야 될 것이고요. 그리고 이제 결국 외환 차손익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. 결국 이 천불이 과거에 뭐 905, 천불이긴 하지만 원화 현재 환율이 이제 1000원이고 과거 발생하는 시점에 이제 950원이었을 가능성 그리고 그 차이에 대해서 결국 외환 차손익으로 이제 계상을 하게 됩니다.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죠. 결국 사실 원화할 때는 그 발생 금액을 따라가서 금액을 맞춰봐라라고 얘기를 했지만 결국 외환은 어쩔 수 없이 발생 시점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. 예, 결국 발생 시점에 그 매출 기입된 금액이 얼마였냐 이것을 확인해서 그 차손익을 외환 차손익으로 계상을 해야 된다.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그런데 외부 감사를 받는 기업은 긴말에 외화 환산을 하게 되죠. 12월 31일자 환율을 받고 그걸 환산 손익을 인식하게 됩니다. 그래서 결국 그 연도 전 연도에 생긴 거는 결국 12월 31일자 환율로 이제 장부상 기입이 되어 있을 것이고 결국 발생 시점의 환율과의 차이가 아니라 12월 30일자 기말 시점의 환율로 장부상의 금액이 정해져 있겠죠. 결국 그 금액과 이 금액, 입금 원화 금액과의 차이를 외환차손익으로 하시면 됩니다. 근데 문제가 또 있습니다. 실무적으로. 결국 이제 사실 외환사는 작년 한 2월 말, 2월 달에 했을 일 가능성이 크죠. 근데 대금은 1월 달에 들어왔어요. 아직 환산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. 참 어렵죠. 네. 그래서 사실은 저희는 뭐 작은 회사 좀 중소기업 가면 그냥 발생 시점에 환율로 하고 그 어차피 손익은 이제 외화 환산 손익이냐 외환 차손익이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. 금액 차이가 크지도 않고 않을 것이고 해서 이제 그렇게 하는 걸 좀 추천을 좀 드리기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. 어쨌든 외화 환산이든 환차든 하기 위해서는 그 해당 거래처의 외화 금액, 발생 금액이라든지 뭐 회수 금액 이런 것들을 관리를 해서 엑셀로 잘 관리를 해 놓으셔야 된다.
예, 뭐 회계 프로그램 상에서 외화 금액을 이제 관리하는 모듈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. 근데 없다면 그걸 이제 엑셀로 잘 관리를 해 놔야 된다는 좀 말씀을 드리고요. 뭐 은행 수수료 문제가 나와서 이런 생각을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은행 수수료 관련해서 세금계산서 받으시나요? 우리 이제 업무를 하시다 보면 세금계산서를 안 받는 경우가 참 많을 거예요. 그게 이제 여러 뭐 세금계산서 발행 면제 뭐 그런 규정을 또 있고요. 그다음에 면세이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지 않는 부분도 있고요. 그다음에 상대 거래처가 사업 가리과세 사업자일 경우는 세금계산서 발행을 못하게 되어 있죠. 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. 그리고 예, 아까 발행 대상 얘기했나요? 네. 어떤 재화 용역에 있어서 예, 발행 대상, 세금계에서 발행 대상이 아닌 경우도 예, 있고 예, 합니다. 예, 은행, 뭐 보험, 금융이나 보험에 관련된 업무 일부, 그 중에 일부는 예, 면세로 좀 지정이 되어 있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 굉장히 뭐 궁금해하실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이제 면세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 뭐 할까요? 택시 타고 세금계산서 주세요 이러지 않죠? 예, 그거는 이제 세금계산서 발행 면제를 좀 해주고 있어요. 택시라든지 뭐 소매업 뭐 이런 것들은 네, 결국은 면제 대상인 것이고 그 다음에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보상에 대한 부분은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이 아니죠. 예, 그에 대한 재화 용역은 그래서 그거는 이제 세금계산서 발행을 안 하는 거. 뭐 이렇게 한 세 가지 정도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 여부 그리고 면세에 대한 부분 그리고 세금계산서 발행 면제 특례를 줘서 안 하는 부분 뭐 이런 부분들이 예, 있을 것으로 생각해서 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네. 그 다음에 이제 결국 또 하나 말씀 제가 이제 밑에를 보죠. 제가 핸드폰에 좀 말씀드릴 내용을 좀 써봤어요. 네. 이제 로열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 텐데, 일단 돈이 들어왔어요. 외화 금액이. 근데 이상하게 채권 금액보다 한 뭐 3%, 5% 적게 들어오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. 이제 이게 결국 해외하고 이제 업무를 할 때 문제가 되는데요. 재화를 우리가 수출한 경우라면 그 대금이 정확하게 들어올 것이고요. 용역을 제공해서 이제 받는 부분이라면 결국 이제 해외 원천 소득이냐, 우리나라 국내 원천 소득이냐에 따라서 그 상대편 지급하는 쪽에서 원천 징수를 하고 보내느냐, 아니면 총액을 보내느냐의 문제가 생깁니다. 만약에 이제 그건 이제 조세 조약도 봐야 되고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뭐 이런 거 여러 가지는 이제 봐야 이제 풀리는 문제인데요. 결국 그 가장 유명한 게 로열티죠. 로열티를 우리가 한 3%, 매출의 3%를 받고 있다. 이러면 결국 그 해외 원천 소득으로 봐서 결국 그 해당 국가에서 원천 정수를 띄고 입금을 하게 되죠. 그러면 우리는 그거를 나중에 세무조정할 때 세액 공제를 이제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. 따라서 해당 매출 채권을 다 상계에서 없애고 예금 잡고 뭐 외화 환산 뭐 환차 손익은 다 인식해야겠죠. 그리고 이 세금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법인세기 비용으로 기표를 해놓던지 선납세금으로 기표를 해놓던지 어쨌든 눈에 띄는 이제 뭐 선납세금이 좋겠죠. 먼저 띄었으니까 선납세금으로 기표를 해서 받을 수 있게끔 애매하게 세금과 공과 이렇게 하면 나중에 세무조정할 때 또 깜빡할 수 있으니까 가능하면 이렇게 눈에 띄는 선납세금으로 해놓는 게 좀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있다는 걸 좀 설명을 드리고요. 예, 마지막으로 이제 환차손익과 환산손익에 대한 세무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환차손익은 이제 다 확정이 되고 돈이 왔다 갔다 하면서 끝난 거기 때문에 세무상 당연히 인정이 되는 거죠. 환산손익 결국 외화 매출 채권, 뭐 매입 채무, 자산, 뭐 외화 예금도 마찬가지고 결국 이제 12월 31일 보유분에 대해서 그 원화 금액을 12월 31일자 환율로 환산해서 생기는 외화 환산 손익에 대한 부분은 세무상 원칙적으로는 이제 불포함이죠. 다만 한 5년 전에 좀 바뀐 것 같은데 5년 전부터 이제 회사가 선택할 수 있게 했습니다. 그래서 회사가 선택에 의해서 과표에 포함시킬 수도 있고 제외시킬 수도 있고 선택. 이게 작년 2017년 말, 2016년 말에 굉장히 좀 핫 이슈였어요. 수출 기업이나 결국 2016년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하면서 환율이 떨어졌죠? 급격하게 떨어졌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. 그래서 이걸 굉장히 큰 외환산 손익을
인식을 하게 됐고 이거를 이제 과세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됐고 2017년에는 또 급격하게 올랐죠. 아, 맞나요? 예, 어쨌든, 예, 전 그 12월 달에 환율 변동이 양년도에 좀 크게 발생을 하다 보니까, 예, 그 환산 손익에 대한 이 이슈가 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. 결국 외환산 손익은 과거와 다르게 지금은 과표의 포함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. 예, 요 정도까지는 조금 하면 좋을 것 같고요. 네, 마지막 시간이 좀 있으니까 마지막으로, 외부 감사를 받는 회사는 외화환산이 의무죠. 이거는 이제 이렇게도 연결되겠죠. 외환산 손익이 원칙적으로 세무상 과표에 이제 불포함이 되기 때문에 외부 감사 대상이 아니라면 어차피 뭐 세무상의 그 과세 표준에 불포함되기 때문에 이제 외환산은 안 해도 되죠. 안 해도 됩니다. 근데 이제 외부 감사는 경우는 회계기준서에 환산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환산을 이제 무조건 해야 되는 것이고 환산을 하려면 결국 기말 시점에 채권의 외화금액 부채 외화금액, 뭐 외화예금의 외화금액을 이제 알아야 되는 거죠. 그래서 별도로 엑셀로 관리를 하셔야 될 걸로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또 한 가지 외화예금이 이제 많고 외화예금의 뭐 횟수도 많고 지급도 많다 보면 그리고 이 환율 차에 의한 것이 굉장히 커지게 되죠. 네, 그래서 결국 외화 보유액이 많은 회사들은 한 번씩 그것들을 정리해주는 굉장히 어려운 붕괴들이 이제 나타나야 되는데요. 그건 이제 제가 블로그를 예전에 쓴 블로그가 있으니까 길게 설명하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. 아마 그 외화 보유액이 많은 회사들은 이걸 지금 인식하고 있을 거예요. 네, 그래서 제가 그때 좀 제안을 드린 것들이 연 1일에도 한 번씩 환율로 맞춰서 외환 차손익으로 정리하는 방법을 한번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결국 근데 지급할 때 그냥 그 시점에 환율로 지급을 하다 보니까 결국 사실의 장부상의 환율 기재되어 있는 환율과 그 시점 환율이 또 다르니까 원래는 이제 환차손익을 인식을 해줘야 되는데 그건 너무 어렵다. 아 잠깐만 너무 어렵게 됐습니다. 예, 일단은 그때 포스팅한 걸 참고하시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. 말로 하려니까 너무 힘드네요. 예,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.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.